미 대선을 40여일 앞둔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남부 경합 지역에서 해리스 부통령의 우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애리조나주에선 격차가 5%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엘라베마주의 한 유흥가에서 총기 난사가 발생해 4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무작위 대상이 아닌 특정 인물이 표적이 된 사건에 여러 피해자가 휘말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오는 2026년부터 마켓에서 모든 비닐봉지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종이봉투와 장바구니 사용만 허용할 예정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변이가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0대 한인 남성이 LA 한인타운 길을 걷다 인도에서 돌진하던 전동 스쿠터에 치여 숨졌습니다. 전동 스쿠터 운전자는 도주한 가운데 경찰은 뺑소니 혐의로 수배 중입니다. 기아 터보 하이브리드는 당신이 시도하지 못한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먼 길을 운전해 도착한 원정 경기에서 갖는 멋진 테일게이트 파티처럼 말이죠. Brisket anyone? 아직 해보지 못한 그 일을 해보세요. 더 뉴 기아 카니발 터보 하이브리드. Kia. Movement that inspire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3일 첫 소식입니다. TV 토론 이후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의 상승세로 주춤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경합주에서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즈와 시에나 칼리지가 선벨트 경합주인 애리조나와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등 3개 주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모두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조사에서 애리조나 50%대 45%, 조지아 49%대 45%, 노스캐롤라이나 49%대 47%로 민주당 경쟁자인 해리스 부통령을 앞질렀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 지역은 11월 대선 승부를 가름할 중요한 7개 경합주 가운데 3곳으로 특히 애리조나주의 경우 최근 다른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4%포인트 우위를 보였으며 조지아주는 동률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전문가들은 해리스 부통령의 TV 토론 효과가 꺾인 게 아니냐는 분석과 함께 해리스 부통령이 선벨트에서 모두 패배해도 확률상 대선 승리가 가능하지만 그 길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엘라바마주의 한 유흥가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져 20대 4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한 사람을 노린 범행으로 추정되지만 무고한 시민들이 목숨을 잃으면서 지역사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현재 용의자는 체포되지 않은 상태로 경찰은 10만 달러의 포상금을 걸고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이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차가 도로를 가득 채웠습니다. 한편에서는 망연자실한 채 주저앉아 울부짖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식당과 나이트클럽, 술집이 모여있는 버밍엄 지역의 인기 유흥가 거리 한복판입니다. 지난 21일 오후 11시쯤 이곳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총격범 여러 명이 한 사람을 타깃으로 삼아 총을 발사했는데 이 과정에서 수십 명이 피격됐습니다. We believe this was a targeted shooting. It was not something that occurred at that location, but there was an individual there who was targeted. We feel comfortable in saying that at this point in time. 현재 경찰은 청부 살인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용의자들은 권총의 탑재에 연사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불법 장치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장에서는 무려 100개가 넘는 탄피가 발견됐습니다. 이번 총기 난사로 인해 당시 주변을 지나던 무고한 주민들이 희생됐습니다. 모두 4명이 숨진 가운데 3명이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고 다른 1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숨진 피해자는 모두 20대로 확인됐습니다. 17명의 부상자도 발생했는데 현재 4명이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s I'm running, all of a sudden I couldn't feel my leg anymore. And I just dropped. And it didn't even dawn on me that I had gotten shot. I turn around and kind of look back and there's people laid out all over the sidewalk and there's gun smoke in the air too. It's almost like a horror movie. There's bodies with smoke in the air. It's something literally out of a horror movie.
아직 체포된 용의자가 없어 타깃이 됐던 피해자와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대 10만 달러의 포상금을 걸고 사건과 관련한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한 상태입니다. We are still sifting through Crime Stoppers tips. We have received a significant number of those. We encourage the public to continue to share that information with Birmingham Police Department. Our federal partners have been a tremendous help so far in working through a lot of the information and evidence that we have recovered. 올해 미국에서 4명 이상 숨지거나 다친 총기 난사 사건은 이날 참사를 포함해 400건 이상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 추가 총기 규제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이호정입니다. 오는 2026년부터 캘리포니아주의 모든 마켓에서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마켓에서 재사용이 가능한 두꺼운 비닐봉투를 포함한 모든 비닐봉투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인 SB 1053에 서명하고 오는 2026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2014년 마켓에서 얇은 플라스틱 일회용 봉지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했지만 이후에도 비닐봉지 재사용 수준이 저조하고 폐기물 배출량이 꾸준히 증가하자 다회용 비닐봉지 사용까지 금지하는 강력한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But in fact, nowhere in California recycles those bags, and people are not reusing them. That's really the common situation, is that people don't bring those bags back because they consider them single use. 한편 2026년부터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주민들은 마켓에 장바구니를 가져가거나 종이 봉투를 구입해 사용해야 합니다. 가을을 앞두고 미 전역에서 새로운 코로나 변이가 빠르게 확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최근 미국 내 최소 25개 주에서 코로나 변이인 XEC 감염 사례가 100건 보고되는 등 급증하고 있다면서 가을과 겨울철 실내 활동 증가로 확산세가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XEC 변이는 오미크론 하위 변종 2가지가 결합한 형태로 지난 6월 유럽에서 처음 발견됐으며 이전 변이들보다 치명률이 높지는 않지만 확산 속도가 빨라 주요 변이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Well, viruses mutate as they transmit from person to person. This is the normal state of things that you're going to see new variants emerge. So don't freak out. So don't freak out. What we try to do is match the vaccines that we develop as closely as we can to what variants are currently circulating. We're never going to be perfect because the viruses are faster than we are, but the vaccines are a pretty good match. In that case, you might want to do COVID shots maybe about 2 weeks before Thanksgiving and flu, maybe about 2 weeks before the Christmas, New Year's holidays. 당국은 새롭게 업데이트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당부하는 한편 확산세에 대비하기 위해 신종 변이를 감지할 수 있는 자가 검사 키트를 이달 말부터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각 가정당 최대 4개까지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60대 한인 남성이 LA 한인타운 인도에서 전동 스쿠터에 치여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 경찰국은 지난 9월 초 65세 한인 남성 도니 김 씨가 한인타운의 한 주차장에서 제임스 M 우드길로 걸어 나오던 중 앞서 인도에서 질주 중이던 전동 스쿠터와 충돌해 머리를 크게 다쳐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족에 따르면 김 씨는 당시 충격으로 넘어지면서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고 현장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후 집으로 돌아왔지만 이후 외상성 뇌 손상 증상을 보이다 결국 뇌사 상태에 빠져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김 씨를 친 운전자는 여성으로 확인된 가운데 사고 당시 한 남성과 나란히 전동 킥보드를 몰며 달리고 있었고 사고를 낸 후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e's bleeding out on the sidewalk. And she's looking for her phone, trying to assist him. And these people, they didn't even help her or offer help, but they left. 경찰은 인도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는 행위는 불법인 만큼 이번 사건을 중범죄인 뺑소니 사건으로 전환하는 한편 용의자를 공개 수배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용의자는 모빌리티 공유업체인 라임을 통해
전동 킥보드를 대여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와 관련해 라임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하면서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바다주에서 한 한인 남성이 말다툼을 벌이다 총격을 가해 체포됐습니다. 스파크스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18일 새벽 4시 20분쯤 이스트리트와 19가 인근의 빈 아파트에서 윤 김 씨가 총격을 가했습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당일 아파트에서 일하던 근로자 2명과 말다툼을 벌이다 현장을 떠났고 이후 다시 돌아와 총격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근로자 2명 중 1명이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김 씨를 제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 남성은 여러 발의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한편 김 씨는 무기 사용과 폭행, 그리고 살인과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몽유병으로 불리는 수면 보행증에 걸린 소녀가 실종돼 지역 당국이 대대적인 수색에 나서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루이지애나주 경찰국은 슈리브포트 지역에서 수면 보행증으로 사라졌던 10살 소녀가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통해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소녀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후 소녀의 집 인근 숲에서 경찰과 자원봉사자 등 수백여 명이 투입돼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벌였고 열화상 드론 카메라를 통해 울창한 숲속 한가운데 잠들어 있는 소녀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조된 소녀는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수면 보행증 환자를 큰 소리 등으로 심하게 깨우면 자칫 환자가 혼돈 상태로 변해 과격해지거나 불안해할 수 있는 만큼 조용하고 부드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매사추세츠주에서 열린 로데오 경기에서 황소 여러 마리가 탈출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놀스 애틀버러 소방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12시 30분쯤 한 쇼핑몰에서 열린 로데오 경기에서 황소 8마리가 울타리를 들이받은 후 도로를 가로질러 숲을 향해 도망쳤습니다. 황소들은 수시간 동안 주택과 거리를 돌아다녔고 한 주민의 뒷마당에서 30분간 머무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탈출한 황소들은 당국의 포획 작전 끝에 7마리가 4시간 만에 붙잡혔지만 나머지 1마리는 행방이 묘연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I had a legit rodeo in my backyard. As soon as I stepped out when I looked over there, and I was like, those aren't horses. Those are literally bulls, and oh my God. So I got all my dogs from outside, brought them inside real quick. The kids are inside, safety first. 당국은 이번 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없으며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포획에 실패한 나머지 1마리에 대한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무선으로 내비게이션과 자율주행 기능을 제공하는 이른바 커넥티드 차량과 관련해 미국이 중국 견제 카드를 뽑아들었습니다. 2027년식 차량부터 중국산 소프트웨어가 들어간 제품의 수입과 판매를 금지한다고 발표한 건데요. 중국은 즉각 반발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소프트웨어는 2027년식부터 하드웨어는 2030년식부터 중국과 러시아산 부품을 쓴 커넥티드카의 수입과 판매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커넥티드카는 무선 네트워크를 이용해 주변과 정보를 주고받으며 내비게이션과 자율주행 기능을 제공하는 미래 차량인데 중국이 집중하는 분야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공개한 규칙 제정안에서 국가안보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미국에서 제조한 차량이라도 중국과 러시아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들어갔다면 판매할 수 없게 됩니다. 상무부는 차량 연결 시스템 VCS 그리고 자율주행 시스템 ADS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가 핵심이라며 악의를 갖고 이런 시스템에 접근하면 민감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또 미국 도로의 차들을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전화 브리핑에서 요즘 차량들은 인터넷과 연결된 카메라와 GPS 장치 등을 갖추고 있다며 외부의 적이 이런 정보에 접근하면 미국 안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도 중국이
교란과 방해를 목적으로 미국의 핵심 인프라에 악성 코드를 사전에 배치해놨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중국 측은 중국 소프트웨어를 금지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브리핑에서 미국이 시장 원칙을 존중하고 중국 기업에 개방적이고 공평하며 투명한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자동차 혁신연합 측은 성명에서 현재 공급망에서 중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관련 기술은 매우 작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업체들 역시 금지된 중국산 부품을 사용할 경우 일부 공급망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의견 수렴을 거쳐 30일 뒤 확정될 최종 규정에 대한 면밀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뜨거워지는 지구, 세계의 지붕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만년설과 빙하로 뒤덮인 히말라야가 신음하고 있는 건데요. 산사태와 홍수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네팔 현지, 김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네팔 카트만두에서 서북쪽으로 600km 떨어진 카날리주. 마을로 향하는 비포장 도로엔 산에서 굴러떨어진 돌들이 나뒹굽니다. 집채만한 바위가 도로까지 쓸려 내려왔고 그 옆을 차가 아슬아슬하게 비껴갑니다. 이 길마저도 곧 막히고 맙니다. यो बापर गएको यो पनि हो परस ठुलो पहिरो हो लाग्दैन गाडी हजुर मैले 6월부터 시작된 우기는 9월 중순엔 끝나갈 때이지만 여전히 비가 퍼붓습니다. 강한 비가 내리기 시작한 지 한 30분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벌써 이렇게 폭포처럼 흙탕물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의 고산지대 마을들엔 산사태 피해가 반복됩니다. 14살 소녀 수자타도 이번 우기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집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अनि यस्तो म पनि अब यस्तै कला सुरु भएको थियो स्कुलमा अनि त्यही पढ्न जाँदाखेरि अब साथीको घरमा जाँदाखेरि त्यस्तै दुर्घटनामा परेर मलाई पनि यो आजकल यो पहिरो भन्दा पनि धेरै डर लाग्छ चाहिँ यो पहिरोबाट कसरी जोखिम हुने आफैलाई पनि अर्कै लाग्छ. 갈수록 강돌이 더해가는 이 고산지대의 우기는 세계의 지붕 히말라야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카날리주행 항공기창 너머 펼쳐진 히말라야 산맥. 히말라야 산을 보면 온통 흰 눈으로 덮여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군데군데 까만 바위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만년설이 녹아내린 겁니다. 히말라야의 기후변화 속도는 전 세계 평균보다 3배 빠릅니다. 기온이 상승하면서 눈은 덜 내리고 비는 더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매해 여름 에베레스트 산에서 눈, 비를 측정했더니 2020년엔 전체 강수량의 40%만 비였지만 작년엔 75%가 눈이 아닌 비로 내렸습니다. 영도 등운선, 즉 비가 눈으로 바뀌는 지점을 연결한 선이 점점 산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히말라야 빙하마저 녹으면서 빙하 호수도 30년 새 50%나 증가했습니다. 눈 녹은 물이 넘치기도 해 하류 지역엔 홍수가 발생하고 비까지 퍼붓는 우기엔 피해가 더 광범위해집니다. 지구온난화가 지금처럼 진행된다면 2100년에는 히말라야 빙하의 80%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이루고 싶은 꿈이 있나요? 오늘의 도전이 PCB의 능력을 만나면 내일의 더 큰 가능성이 되니까. 오늘의 Possibility, 내일의 Possibility. PCB Bank. 세상의 모든 성공은 작은 가능성에서 시작된다. 위대한 내일을 품은 한 뼘의 가능성. PCB Bank 크레딧 카드. PCB Bank.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오늘 만찬 회동을 합니다. 만찬에 앞서 단둘이 만나자는 한동훈 대표의 제안은 대통령실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만찬 회동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하게 해달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이 같은 요청을 대통령실이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독대라는 게 반드시 오늘 해야만 성사되는 일은 아니라며 별도로 추후에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모임은 당 지도부가 완성된 이후에 상견례 성격으로 신임 지도부를 격려하는 자리라고 못 박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당장 한동훈 대표와 단둘이 만날 일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내년도 의대 증원 논란과 김건희 여사 사과 문제 등을 놓고 두 사람 사이에 허심탄회한 대화가 오갈 걸로 기대됐지만 대통령실이 독대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만찬 모임 자체가 힘을 잃게 됐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실망한 기색을 내비치면서 독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이번이 어렵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만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중요한 사안들이 있고 그 사안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둘이 만나자는 한 대표의 제안을 윤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윤한 갈등이 또다시 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회동에서 의료 대란을 해결할 작은 실마리라도 만들어내지 못한 채 단지 밥만 먹고 돌아온다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한 가운데 검찰을 향한 민주당의 공세도 다시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사를 불러 청문회를 열기로 하는 한편 검찰 개혁 법안들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작년 6월 검찰에서 대북 송금 사실을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다고 시인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옥중 편지를 통해 진술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고 박상용 검사가 검사실에서 쌍방울 측과 연호회 회식을 열게 해주면서 자신을 회유했다고 거듭 폭로했습니다. 박 검사 탄핵 소추를 추진해온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다음 달 2일 박 검사를 불러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회유를 당했다고 주장한 이화영 전 부지사,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도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검찰을 겨냥한 법안들도 꺼내들었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고르거나 법리를 왜곡해 적용할 경우 검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를 신설하고 재판에서 무죄가 많이 나오면 검사 근무 평정에 반영하는 법안을 심의하기로 한 겁니다. 가족이 23억의 수익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 검찰의 의견서에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은 아직 기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자 민주당이 국회 권력을 이용해 본격적인 보복에 나섰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검사들에 대한 보복에만 열중하고 있습니다. 탄핵 청문회 개최를 강행하는 동시에 검수완박 시즌2 입법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도 곧 예정된 가운데 법 왜곡죄 등 법안 심사와 청문회 과정에서 여야가 또다시 거세게 충돌할 태세입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두고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대한축구협회가 대한체육회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를 문체부 스포츠윤리센터가 내놨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7월 초 클린스만 전 감독 경질 이후 5달간 비어있던 국가대표팀 감독 자리에 홍명보 전 울산FC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성과가 입증된 국내파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축구협회 내부에서 감독이 내정돼 있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안 좋고 저건 안 좋고 뭐 이런 얘기를 쫙 해요. 근데 국내 감독님한테 그런 게 아예 없어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MBC가 확보한 검토보고서에서 스포츠윤리센터는 법령이나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지도자를 선발할 때 대한체육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도자 자격도 문제 삼았습니다. 홍 감독이 대한체육회 지도자 조건인 전문 스포츠 지도사 2급 자격증이 없는데도 국가대표팀 감독이 됐다는 겁니다. 축구협회는 대한체육회 승인을 받지 않은 데 대해 전력강화위원 추천으로 이사회가 선임할 수 있다는 내부 규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 지도자 자격에 대해선 홍 감독은 아시아축구연맹에 국제 자격증이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문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은 필수 요건이 아니며 관련 규정의 적용은 2027년까지 유예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스포츠윤리센터는 협회 내부 규정이 상위 단체인 체육회 규정을 넘어설 수 없고 국제 자격증이 있다 해서 축구만 다른 종목과 달리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러시아 군용기가 어제 일본 영공을 침범해 일본 전투기가 긴급 발진했는데요.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는 경고 조치 과정에서 적외선, 유도미사일 등을 교란하는 플레어도 발사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일본 정부에 따르면 일본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군용기는 일류신 38 초계기 한 대인데요. 홋카이도 서쪽 레분도 인근 영공을 3차례 침범했습니다. 긴급 발진한 항공자위대 전투기가 경고를 위해 플레어를 발사했는데 일본이 영공 침범의 플레어 발사로 대응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본 방위성은 플레어 발사는 경고 조치로 사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는데요. 앞서 지난 12일에는 러시아 투플레프 142 초계기 2대가 일본 열도를 한 바퀴 돌듯 비행하기도 했습니다. 오토바이를 탄 사람들이 광장으로 줄지어 몰려드는데요. 미사가 시작되자 사제가 운전자들의 헬멧을 축성합니다. 현지 시간 지난 22일 포르투갈의 파티마 대성당에서 열린 오토바이 헬멧 축성 행사인데요. 올해로 9번째 열리는 이 행사에 역대 최대 규모인 18만 명이 몰렸고요. 운전자들은 운행 중 안전을 기원하고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한 동료를 추모하기 위해 행사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에선 지난해 9천 건에 가까운 오토바이 사고가 발생해 12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얀 얼굴에 검은 귀와 눈을 보니 판다인가 싶은데요. 자세히 보니 몸집과 생김새가 진짜 판다와는 좀 다르죠. 중국 광둥성의 한 동물원이 토종견 차오차오를 판다처럼 염색해 관람객에게 공개한 겁니다. 판다를 보려고 동물원을 찾았다가 갑자기 짖기 시작하는 모습에 놀라기도 했다는 후문인데요. 관람객이 항의하자 동물원 측은 심지어 판다개라는 품종이라며 억지 해명을 내놓았지만 결국 들통났고요. 관람료를 환불해달라는 요구가 동물원에 빗발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기아 터보 하이브리드는 당신이 시도하지 못한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먼 길을 운전해 도착한 원정 경기에서 갖는 멋진 테일게이트 파티처럼 말이죠. Brisket anyone? 아직 해보지 못한 그 일을 해보세요. 더 뉴 기아 카니발 터보 하이브리드. Kia. Movement that inspires.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상의 전문 변호사 최민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레몬법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질문들 하나하나씩 답변해 주겠습니다. 먼저는 그러면 변호사님, 내가 레몬법을 통해서 내 차 문제 있어서 보상을 받고 싶은데 내가 내야 되는 돈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은 소비자 입장에서 100% 프로텍션을 받아주고 차 회사가 소비자의 보상을 줘야 되고 매니팩처가 변호사 비용을 다 내야 되는 역할의 법의 스탠딩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아무 비용을 안 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변호사님, 나는 미국의 그린카드 시민권 아무것도 없는 분인데 차를 샀어요. 그래도 나는 소송을 됩니까? 네. 캘리포니아는 이는 소송 말고도 우리 스탠딩이 없다, 그린카드가 없다, 종이가 없다 해도 소송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소송 들어가고 보상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분에서 염려 마세요. 세 번째, 내가 그러면 소송을 하면은 내 크레딧 나빠질 수 있습니까? 내가 일하는 회사에서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앞으로 직장을 찾아야 되는데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이 부분은 소비자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만든 법이기 때문에 크레딧 스코어가 망가지는 것도 전혀 없고 내가 다시 또 원하면 이 차를 살 수 있고 아무 나의 삶에 안 좋은 행동을 해야 되는 폐해를 줄 수 없는 법이고 오히려 나한테 보상만 하는 역할에서 있는 법이니까 마음 놓으시고 꼭 보상을 찾기 바랍니다. 되게 중요한 질문, 그러면 보상은 받는 건데 얼마큼 걸립니까?
다 상황마다 틀리고 매니팩처마다 틀리고 어떠한 보상마다 틀리지만 빠르면은 2달, 4개월, 늦으면은 3년, 어떨 때는 5년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average 케이스는 4개월서부터 8개월을 가는 역할을 보고 있습니다. 되게 문제 많은 차들, 우리 GM, 포드 많이 캘리포니아에서 파는 미국 회사는 어떨 때는 average가 1년, 1년 반, 2년도 갈 수 있는 거를 참석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상해 전문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의료계 집단 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 명단을 작성해 SNS 등에 올린 사직 전공이 지난주 구속됐는데요. 의사들 사이에서 그를 돕자는 취지의 모금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에 누리꾼들이 감론을 벌였습니다. 한 의사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작성자는 구속 전공의 선생님을 후원하자면서 치킨 한 마리 값도 모이면 큰 돈, 구속이 축제가 되게 만들자고 썼습니다. 구속된 사직 전공의를 영웅, 독립투사라고 추켜 세우거나 10만 원에서 수백만 원 송금 인증도 눈에 띄었는데요. 구속은 선을 넘은 거다. 옳지 않은 일에 목소리를 내자는 의사들의 글이 이어졌습니다. 누리꾼들 사이에선 죄를 떠나 어려운 처지에 놓인 동료 의사를 돕자는 취지로 이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불법 행위를 의로운 행동인 것처럼 옹호하는 건 잘못된 행동이라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멀쩡히 도로를 달리던 차에서 갑자기 쿵! 큰 진동이 느껴집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나 다시 볼까요? 앞차가 지나가며 밟은 맨홀 뚜껑, 빙글빙글 도는가 싶더니 솟아오른 겁니다. 지난 10일 대전 유성구의 한 도로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운전자는 지자체 시설 사고 담당 보험사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책임을 언급하며 피해 보상을 일부만 해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누리꾼들은 어떻게 갑자기 솟아오른 맨홀 뚜껑을 피할 수 있었겠느냐며 도로 관리를 잘못한 책임이 더 커 보인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세계적인 축구 스타 데이버드 베컴의 아들 부부가 동물 학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SNS에 올린 영상이 발단이었습니다. 베컴의 장남 브루클린과 아내 니콜라 펠츠가 카메라를 보고 춤을 추면서 얼굴을 맞대기도 하고 서로 애정을 표현을 하는데요. 잠시 뒤 아내 니콜라가 강아지를 품에 안고 다시 등장합니다. 그런데 강아지에게 바로 시선이 쏠립니다. 마치 인형처럼 온몸은 분홍빛, 귀와 다리 일부는 주홍빛을 띠고 있죠. 원래는 하얀 털인데 염색을 시킨 것으로 추정됩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개를 장난감으로 생각하는 거냐, 살아있는 동물에 무슨 짓을 한 거냐 같은 댓글로 공분했는데요. 화학 물질 영향으로 모질이 손상될 수 있는 데다 세균에 감염이 될 수 있고 개에겐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어서 반려동물에 대한 염색은 동물 학대 문제로 불거지기도 합니다. 반면 일각에선 천연 재료로 만든 개 전용 염색약도 있는 만큼 섣부른 비판은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어디선가 나타난 도마뱀 한 마리, 여기가 어딘가 하니 바로 포뮬러1 월드 챔피언십이 열리는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 서킷 한가운데입니다.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는지 건장한 성인 남성들이 비닐봉지를 들고 따라가자 마치 단거리 달리기 대회에 출전한 것처럼 자신이 낼 수 있는 최대 속력으로 달아납니다. 결국 포획되면서 연습이 재개됐다고 하는데요. F1 머신이 아닌 도마뱀이 트랙에서 카메라에 잡히자 선수들도 웃음으로 열기를 식힐 수 있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열린 자동차 경주에 도마뱀이 등장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지난 2016년에도 도마뱀 한 마리가 트랙을 가로지르는 모습이 포착돼 관람객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9월 23일 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